안녕하십니까. 의학계열 상담 방법, 오늘 강의를 맡은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오늘 의예, 치의회, 한의회, 수의과, 약학과 등 의학계열 대입 상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문기사 많이 본 기사실 것 같아요. 스카이대학, 서울대 연구대를 합격하고도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미등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의학계열로 빠져나간 겁니다. 의학계열 열풍은 지금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위주로 선택하는 시대에서 점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학과 위주로 검색을 하는 이런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과는 서열화하기가 힘들죠. 그죠?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화하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학과 위주로 이제 가는 시대, 그죠? 4차 산업혁명이나 다양한 산업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과 중심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아서 의학계열로 가야지 라이센스를 주고 다른 요소로 의학계열을 선택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치, 한약수 이 5개 경쟁률 매우 높습니다. 모집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죠. 의대는 39개, 치대 11개, 수의대 10개, 이렇게 한 109개 대학에서 뽑는데요. 모집 인원 대비 경쟁률 높은 편입니다. 정시 지원자 보면 7대1 정도 되고요. 전년도와 비교해도 대부분 대학이 경쟁률이 올랐어요. 그죠? 치대 정도만 떨어졌네요. 그죠?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다는 거는 의학계열 인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쟁률 한번 보시고요. 모집 인원도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좀 적죠. 의학계열은 논술로 뽑는 인원은 적습니다. 수시 모집만 3,800명 정도 되고요. 정시도 많이 뽑아요. 의학계열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다른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보다 많이 높죠. 의학계열은 정시로 준비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정원 내 전용으로 하면 6,000명 넘는 인원을 이 5개 학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게 지역균형 전형이 서울대에 생겼어요. 정시 모집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생겼는데 의예과가 10명, 치의학과가 10명, 약학계열이 10명, 이 30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의예과부터 수의학과까지 4개. 서울대는 한의학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왜 제가 이 PPT를 만들었냐면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교과 평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 평가는 다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이수 현황이나 어떤 학업 성취도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2023학년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 교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136명 정도 뽑았고요. 그래서 AA나 AB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AA와 AB 학생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일반 전형 많이 뽑죠. 그런데 배점이 좀 적으니까, 교과평가 점수가 좀 적으니까 1점 차이가 나지만 수능에서는 이 1점 차이가 매우 큰 점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이게 이제 교과 평가인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열도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틈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던가 수학 과목을 이수를 좀 덜 했다던가 이런 학생들은 좀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정시 지원 가능한 범위는 최소한 96% 상위 4% 이내에는 들어야 됩니다. 의예과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치의과, 그 다음이 치의과고요. 한의회, 수의회, 약학과는 좀 혼전 양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위 2% 정도 이내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좀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의예과는 더 높고요. 그렇습니다. 표준 점수로 대부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예, 의학 계열은. 그래서 이 800, 이 표준 점수로 보면 이렇게 표준 점수는 매년 바뀌지만 그래도 2023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좀 가늠은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늠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학을 서열화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가늠 대학 그 의예과나 뭐 치의과, 한의학과, 약학과의 어떤 그 위치 정도는 포지션 정도는 알아두시면 상담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절대 평가로 빼고 표준 점수가 국어가 200점이고요. 수학 200점, 탐구가 2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380점 이상 밑으로 이상이 되어야 되고 380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표준 점수가 매년 바뀌더라도 그런 380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410점대 이상 맞으면 이제 의예과를 가는 겁니다. 올해 그 상담했던 한번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수시와 정시 상담했던 제가 상담했던 사례만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일부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약학과가 있었어요. 순천대와 목포대입니다. 순천대, 목포대가 이제 일부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경쟁률은 셌지만 그래도 한 개 영역을 못 본 학생들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 영어 30, 국어나 과탐 또 한 개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100% 국어 또는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체제였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학년 담임이나 3학년 부장, 진로부장님이 상담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좋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에도 이 전형을 써서 합격을 시켰고요. 올해도 이 목포대 약학과를 붙였는데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지방대도 상관이 없거든요. 영역별 반영 비율 싸움이고 하나의 영역을 포기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전형이죠. 전년도를 보니까 가군에서 15명, 274명 지원했어요. 경쟁률 무척 셌죠. 충원도 돌지는 않아요. 특히 의학 계열은 충원 비율도 적습니다. 서울대 정도 최상위권 뭐 대학 같은 경우도 거의 돌질 않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학생 수능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인데 이 학생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언어와 매치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등급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네요. 생명과학이 빵꾸가 났죠. 3등급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성적표만 봤을 때는 계산이 셈법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의학 계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표가 분할해서 봐야 돼요. 국어하고 탐구 하나를 제끼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뭐가 있을까? 그런 전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과가 있나? 이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즉각 상담 사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포대학교 약학과가 일부 영역을 뺄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보면 저게 달리 보입니다. 이 학생 수학을 되게 잘했죠. 수학하고 탐구 하나는 1등급이잖아요. 최초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최초 합격을 한 거예요.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학의 전형을 제가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상담할 수 있었고 저는 최초 합격할 거라고 봤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제 벌써 2023학년도 정시 상담을 할 때 수학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톨릭대 의예과나 아주대 의학과 같은 경우 뭐 서강대 같은 경우나 숙대 같은 경우 의대가 없으니까 가톨릭대 의대나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 지금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게 이런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들 이걸 숙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군 최상위권 의대를 가려는 애들의 지원군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요. 빨간색 패턴에서 그다음에 녹색군 지원 패턴,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패턴,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군별 지원 경향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군의 상향 지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한양대를 썼고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의 아주대 의예과는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을 했고, 다군도 지방이지만 단국대 정도까지만 내려가고 싶어 해서 단국대 천안을 썼고요. 그래서 나다군은 합격을 하고 가군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볼게요. 수학을 매우 잘하죠. 근데 언어와 매체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적분이나 과탐을 매우 잘했잖아요. 그러면 아주대 비율을 보면 이 학생이 잘 보지 못한 국어 비율이 좀 낮고 성적이 높은 수학과 과탐 비율이 높죠. 이 학생과 완전히 궁합이 잘 맞는 맞춤형 대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최저 합격을 했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학생 상담을 하면서 가군은 좀 더 낮춰서 쓰기를 사실은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다군이 합격권이었기 때문에 가군엔 뭐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학생이 했고요. 저는 좀 한 단계 낮추길 바랬습니다. 한양대는 뭐 최저 합격, 뭐 추가 합격도 힘들다고 봤습니다. 제가 합격시켰던 이유는 아주대 수학 비율이 높았던 거, 수학 탐구 비율이 높았던 거를 제가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도 한번 볼까요? 이 학생 점수는 당연히 뭐 의학계를 쓰는, 당연히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왔고요. 마지막 경쟁률까지 보고 썼던 것 같아요. 원광대하고 차이과대학에서 고민을 했는데, 원광대는 지난해보다 경쟁이 좀 떨어졌고 차이과대는 좀 늘었고요. 2022학년도에 원광대 수합이 23번, 차이과대는 31번까지 돌았고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비율이 또 과탐 비율이 좀 같죠. 그래서 좀 독특한 대학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지원을 시킬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입결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입결도 꼼꼼히 보시고, 네, 살폈고요. 입결도 잘 살폈고요. 이 학생이 이제 원광대에 이제 충원 합격을 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국어 최고점과의 어떤 점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몇 점 정도가 만점에서 좀 손해를 보는지도 좀 표시를 하고,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까지 이제 성적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충원 합격 좀 끄트머리에 붙긴 했지만 붙었어요. 네.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결 상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학의 전형 방법의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 많이 지원하는 의학결 대학의 전형 방법을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수시를 한번 볼까요?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이과 학생이 쓰려는 대학에 내신 산출을 해본 겁니다. 내신 산출도 해보고 수능 최저도 이제 살펴본 거죠.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 계명대를 붙었는데요. 문제는 수능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3합 3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과탐 하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계명대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였어요. 과탐 하나를 보기 때문에. 3합 3은 나올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학생이 역시나 지구과원에서 빵꾸가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종합전형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지구가 1, 2를 해버렸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좀 합격이 힘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3합 3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확히 3합 3 나오고 이 학생이 4번 정도? 미적분하고 생명과학 1을 잘했는데 지구과학 1이 빵꾸 났는데 제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 최저에서. 그래서 충원 4번으로 붙었던 사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하실 때 뭐 입시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학생이 쓰려는 군들 다 돌려보는 거죠. 연세대 미래까지 썼는데 칸이 좁아서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다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되고 내신이,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지. 이 학생의 문제는 수능 최저가 탐구가 2개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계명대 선택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예,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학의 전형을 숙제에 놓고 있으면 입학 결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뭐 일명 1.3, 뭐 1.7 법칙이 있잖아요. 의학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과는 1.3 넘어가면 안 되고 학종은 1.7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유명한 1.3, 1.7 법칙이 있는데 그 작년에 깨진 것 같아요. 1.2, 1.6으로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입결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이 지원을 많이 하는 그 대학의 어떤 그 의학계열은 전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까지 했고요. 지원 전략을 한번 볼까요? 우선 입결 확인하셔야 돼요. 뭐 어디가 사이트에 뭐 최근 3개년간 입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입정보센터에서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성균관대를 클릭해가지고요. 요즘은 대부분 뭐 교육청이든 대교육이든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입학 결과를 소트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담하기 참 편합니다. 요새 뭐 엑셀은 다 기본적으로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이렇게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에 찾아보니까 예, 탐구 하나 틀린 것 같네요. 그죠? 상위권 의대는 영어 빼고 4개 이상 틀리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어디가 셈이 있죠. 학부모들은 이제 어디가는 접근이 가능한데 어디가 셈은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늠을 하셔야죠. 전년도 입학 결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가 셈이기 때문에 이 어디가 셈에서 충원 합격, 합격권까지 어디가는 이제 50 평균 50하고 70% 커트라인만 거의 공개하기 때문에 그죠? 어디가 셈을 이용을 하시면 이 학생이 이제 충원 합격권까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입결을 확인해야 되고요. 담임쌤하고 이제 합불 사례 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수능 최저를 갖고 저는 상담을 합니다. 의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죠. 선생님 수능 최저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경희대은 네오르네상스나 이런 전형들. 없죠. 하지만 정말 학생부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신이 그 학생부 교과일 때는 너무 높고요. 종합전형일 때는 정말 완벽한 학생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게 좋죠. 이런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서울대, 성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정말 학종의 신이죠. 이런 학생들은 거의 학종의 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죠. 시간 관계상 사하보가 가장 높거든요. 고려대, 전북대, 가톨릭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연세대, 미래 이 대학들이 사하보를 수능 최저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의대 수능 최저에서 가장 센 거죠. 이 수능 최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2024 저는 이제 2023 정리해놨으니까 2024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거. 그다음에 4합5부터 4합6, 4합8, 3합3, 3합4 순서대로 이걸 정리해 놓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상에 붙여 놓는다던가 아니면 수첩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계속 봅니다. 웬만하면 외우려고요. 하면 되게 편해요. 의학계를 상담할 때 수능 최저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라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좀 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상담할 때 내신을 가지고 상담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수능 최저를 먼저 상담을 하고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담을 해야 돼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같은 경우는 너무 정말 경쟁이 너무 세고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과 반영대학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되게 편하죠. 많지는 않죠. 뭐 인제대 의예과다. 예, 저희 학생들도 많이 쓰는 대학이에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 국어 수학의 모든 과목, 과학의 우수한 2과목, 영어권 반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나 어떤 영역을 빼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잘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매년 아이들이 쓰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형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양대 의학과도 마찬가지죠.
과학 교과 중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고 6개의 과목만 본다는 것이죠. 성적이 달라질걸요. 한번 보시면. 이런 대학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대학들을 제가 좀 나열해 본 겁니다. 이렇게. 순천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썼던 대학들 한번 그래서 검색했던 겁니다. 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뭐가 좋은지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실제 이 학생 내신이 한 1.35 정도 되거든요. 35, 33 정도 되는데 좀 이 대학들은 대부분 높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국대도 한번 볼까요? 동국대도 보시면 10개 과목만 보잖아요. 10개 과목만. 약대입니다. 여기 지금 약대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제가 약대 10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보고요. 자, 그다음에 덕성여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국어과 중 상위 3개의 4개니까 12개만 보는 거네요. 상위 3개 교과에서 교과가 큰 개념이 과목이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3 곱하기 12, 12개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1등급이 나올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 썼던 우석대 15개만 본다는 거죠. 그럼 돌려보는 겁니다. 학교에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나온 거죠. 우석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영역 반영하는 대학.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죠. 약대 같은 경우는 목포대와 순천대 이런 식으로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학생들이 4개 영역을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구 한 과목만 보는 대학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탐구 2과목을 다 잘하지는 않아요. 수능 체제를 또 탐구로 잘 안 맞춰요. 그 자연계 학생들이 2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영수로 맞추려고 덤비는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동신대, 한의대는 동신대에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조선대 이런 대학들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들은 이 학생들한테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 같은 강사들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의 그 전형 자료로 미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선 효과처럼 이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도서명과 내용을 교과서 획득이나 창체, 그러니까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교과서 획득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문 서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자들, 전임사정관이나 위촉사정관들이 원하는 답변은 수업 시간에 생긴 호기심이나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했는지 그런 호기심이 대부분 생겨요. 공부 못하거나 관심 없는 학생도. 하지만 이거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결하는 그런 심화 탐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연계 확장 심화 구조 제가 계속 많이 말하고 다녀가지고 아실 텐데 제 시그니처가 된 것 같습니다. 연계 확장 심화 구조입니다. 이 독서 활동을 그래서 오늘 제가 학생부 강의는 아니지만 이 독서 활동을 교과서 획득에도 넣으셔야 되고요. 저희도 그거 가지고 저희 대토론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래서 올해 많이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자율 활동, 심지어는 종합응용까지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약학과를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 워드 클라우드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잡혀요. 이제는 AI 시대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친구의, 다른 동료의 공부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죠.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력을 원하고 있어요.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T자형으로 파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넓게 독서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 7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좀 읽는 역량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뭐 깊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깊게 보려면 넓게 파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의학계열은 생명과학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기본 도서가 뭐 생명과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학생부를 보니까 캠벨 생명과학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저 부분에서 좀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연계 확장 심화한 구조가 학생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좀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를 하는, 비교하고 대조하는 활동들을 연계 확장 심화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조건 뭐 그 논문을 검색하고 소논문을 검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이런 기본적인 독서 활동도 유추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류하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과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예고안을 많이 보셨겠지만 수의학과 핵심 권장 과목이 생명과학으로 되어 있고요. 약대는 화투가 먼저 와 있죠. 약대는 화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의학과는 생명과학 원이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목 선택 몇 단위로 이수했느냐, 전공과 관련해서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학마다 이게 뭐 서울대학교 자료고요. 연세대학교 자료를 보시면 연세대도 치대, 의대, 약대, 간호과를 다 갖고 있잖아요. 보시면 약간씩 달라요. 치의과는 뇌과학이나 이를 만들고 이런 거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거라 물리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의학과는 물리가 빠졌지만 약학은 약을 조제하고 하는 거니까 물리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의학 계열도 학과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치의과나 이 같은 경우는 신경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뇌과학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다양한 좀 약간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인식하고 진학지도, 진로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QS라고 해서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데 약대는 QS가 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2023년 거 보니까 1위가 서울대, 2위가 성균관, 1위가 서울대, 2위가 성균관대, 3위 고대 뭐 이런 순으로 됐는데 애들하고 상담할 때 이제는 진학 얘기만 해도 안 되고 또 진로 얘기만 해도 안 돼요.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쌤이 상담을 하는데 진로 얘기만 해요. 그럼 그 쌤한테 잘 안 갑니다. 또 어떤 쌤 왔더니 진학 얘기만 해요. 그 선생님도 재미없어 하죠. 학생이. 두 개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자료들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정보 같은 경우도 이런 통계치도 좀 보여주면 재밌어요. 선생님, 이 과를 가면 제가 취업 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애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애들 의대하고 약대 한번 비교해줘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주는 거죠. 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연봉은 의대가 좀 더 높죠. 월평균 소득은 더 높은데 약대가 약간 낮아요. 그런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좀 낮죠, 많이. 예, 가성비가 높죠. 네, 뭐 이런 자료 보여주면 애들이 상담할 때 좋아합니다. 네, 이런 자료들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사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디일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들하고도 이렇게 보는 거죠. 너는 네가 약대를 간다면 어느 약대를 가려고 하니? 한번 보면 애들하고 토론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네 가지 섹션에서 저는 제약 수출업 종사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제는 바이오, 그 다음에 어떤 백신, 제약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 수출업파 종사자가 많은 대학들이 그런 선배들이 많은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애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저는 저 약대 동아리에서 애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럼 라이센스는 어떻게 나오냐? 애들 많이 질문하거든요. 약학과, 제약학과, 미래산업약학과만 라이센스가 나와요. 다른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과들은 안 나옵니다. 뭐 바이오, 신약 뭐 이런 거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죠.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애들 상담할 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선생님 그럼 제약학과는 어디에 있어요? 계명대하고 충북대에 있거든요. 미래산업약학은 어디에 있어? 문과도 인문계도 쓸 수 있거든요. 이과는 또. 그래서 인문계들도 자꾸 물어봅니다. 이화여대에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담하려면. 이 세 학과가 약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 에리카 안산에 있고 고대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세대학교는
인천 송도 캠퍼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제 캠퍼스에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분류도 애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약사는 어느 분야로 나갈 수 있어요? 애들이 많이 질문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보는 임상 약사도 있을 수 있고 병원 약사, 요즘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연구 약사, 산업 약사. 사실은 저는 이 연구 약사, 산업 약사 때문에 이 약학과가 더 비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저 파란, 녹색 쳐져 있는 박스 때문에 약대가 비전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애들하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 그럼 뭘 찾아봐야 돼? 학생이 물어보면 전공 가이드북이 요새 너무 대학들, 뭐 가톨릭 대학교를 들고 왔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한 장만 딱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대학 홈페이지, 보통 학과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갖고 왔는데 학과 홈페이지에 웬만한 자료가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한 교과서만 제가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의학계는 생명과학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탐구 활동, 생각해 보기, 뭐 형성 평가, 뭐 총괄 평가 이런데 이런 그 활동할 수 있는 소재가 다 있습니다. 뭐 아스피린 실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선생님 학교 활동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데 뭐 생명과학, 화학, 생활과학, 융합과학 뭐 다양한 교과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그런 문제도 많이 만들어놨고 활동지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을 좀 정리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미반영된다고 그 아이들은 안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과 세특이나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등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애들한테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약학과를 가려면 생명윤리, 직업윤리 이런 활동을 네가 하고 있니? 그 다음에 화학생명 중요하게 활동을 했니? 약 관련 뭐 역사나 정책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니? 다양히 그 종합적인 융복합 학문이기 때문에 인문학 도서 같은 경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 이런 것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독서도 이런 것들을 접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요. 약대 들어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화학 생명과학 원투 꼭 이수하라는 거고요. 의약품과 인체 상호작용 원리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약물의 물리적, 화학적. 약과 독의 차이는 뭐니? 이거 뭐 많이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예. 영어로 원서 공부를 의학계열은 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학생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과학 동아리, 과학 교내 대회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제 상은 제공이 안 되지만 활동 과정은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다양한 과학 실험, 봉사활동 같은 경우 이제 학교 봉사만 들어간다는 거, 개인 봉사 이제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일회성을 하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융합학문이라는 거죠. 이런 약대 같은 경우 다른 직군과 협업이 되고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역량 변화, 배우고 느낀 점들이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접이나 학생부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야, 이거 몇 점이니까 너 어디 갈 수 있어? 이런 상담 1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상담이 아니죠. 실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낸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게 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 하얀 옷 가운 입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그 동아리 애들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예,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학생들. 코로나 한창이었고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지만 그래도 이런 실험이나 활동들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람의 목숨을 다룬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협업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융복 확정 통합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심사를 마무리하는 메이킹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저는 5가지를 좀 소개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의학계열 설명을 할 때,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이런 제가 이제 상담하는 방식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상담을 하실 때 요새 뭐 정시모집 프로그램 다 너무 잘 돼 있고 입결 같은 경우 최근 3년 입결이 어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성적되면 갈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진로와 결합된 상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진학과 관련돼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약대를 간다. 그럼 여대가 약대 인원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학생들 유의하다는 거 말해야죠. 말해줘야죠. 당연히 남학생들은 서운하겠지만 한 17.3%가 여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거죠. 약대 모집 인원에. 인문계 가능한 약대도 있다는 거. 2대, 3육대 같은 거 갈 수 있다. 인문계 애들한테도 말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갔고요. 정시 지원을 인문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제대, 2대, 3육대 이렇게. 그렇죠? 3육대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 기하에 가산을 하고 과탐에 가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입학 결과 같은 경우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문 닫고 들어가는 저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그 앞 단계 정도, 그죠?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 닫고 간 애들은 선생님들이 잘못 입력한 노이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간 최종보다는 그 앞에 인원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원을 쓰면 정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 끝선 보고 쓰는 거는 좀 교사로서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능 최저 없는 전형 있거든요. 일반고에서는 수능 최저 안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말을 해줘야 돼요. 동국대는 고양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는 뭐 삼육대나 경희대나 이런 전형들도 소개를 해야 돼요.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일반고 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학생부에 진짜 신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도 있어요. 수능 최저 없는 전형도 있고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면접이 있을 수 있고 종합 전형인데 면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또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균관대 저는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저희 학교에가 이제 성균관대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균관대 약학과가 전체 70명이더라고요. 종합으로 30명, 논술로 5명, 수능으로 30명. 그다음에 이웃사랑, 기회균형으로 5명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기로 이렇게 공책에다 적는 거예요. 수기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는 거죠. 이 학생이 쓰려는 대학교를 이렇게 모집 인원을 서울대, 성대, 연대, 중대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한 건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죠. 프로그램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숫자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책 같은데 저는 이렇게 주로 적는 편이에요. 아니면 컴퓨터에다 이제 태블릿 같은 데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는 형태인데요. 성균관대를 썼는데 모집 인원이 경쟁대학보다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좀 면접이 약했다는 거.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많아서 충원이 유리했을 것 같고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상담을 했는데 고민이 들었어요. 수능 최저 없는 연세대를 써야 할 것인지 성대, 중대를 써야 될지 그러면 정리를 해놓는 거죠. 논술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성균관대가 모집 인원이 경쟁대학보다 적고 하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돼야 학생들은 끝까지 공부하거든요. 수능 최저 없으면 부작용도 있어요.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대 논술은 탐구 2과목 평균이고 성대는 탐구 상위 1과목만 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은 중대 논술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대를 쓰게 했습니다. 성균관대 666대 1이었어요. 논술이. 이건 뭐 거의 경쟁률도 아니네요. 그래서 중앙대, 제가 성공한 사례인데 중앙대 논술 전형을 써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에 중앙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3대 1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 등록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붙었다는 얘기죠. 지역균형 전형도 10대를 뚝 떨어지는 거죠. 수능 최저를 중앙대처럼 중앙대 의대 약대 이대 뭐 이런 데들은 성적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사실은 논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수능체가 극강이기 때문에 중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약대 모집 인원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교과 같은 경우는 지방에 많고 종합은 이제 수도권에 많구나. 그러니까 수도권 애들은 종합을 많이 쓰는 거, 논술은 너무 적구나.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 확보돼 있구나. 정원 내 한 1,700명 정도를 뽑는구나.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 같은 거 빼고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보고요. 군별 모집 현황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가나다군 어떻게 할 건지. 가군에 제가 썼던 건 가군에 목포대 쓰고 다군에 순천대 쓰고 뭐 나군에 원대 쓰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일부 영역을 반영하는 목포대 순천대 이 학생 하나가 빵꾸 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이 바뀐 대학들 경희대와 동국대는 2020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기 때문에 입학 결과가 좀 참고가 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대세종은 또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좀 군별 이동하는 것도 좀 봐야 되고요. 탐구 하나만 보는 대학들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죠. 697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의학계열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 경쟁률 끝까지 보고 쓰거든요. 그래서 경쟁률까지 꼼꼼히 정리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경쟁률 보고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정시 모집 쓰는 애들은 마지막까지 저는 경쟁률 보고 썼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쟁률이 낮았던 연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리했잖아요. 특히 이 의학결로 연세대 합격한 애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연세대 이번에 공대 된 애들은 굉장히 대박을 친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서울대 약대 된 애들이 서울대 약대를 안 가거나 연세대 치대 된 애들이 치대를 안 가고 의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원율 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다는 거 보시고요. 일부 영역 반영되는 대학들, 약대 같은 경우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학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올해 약대 체크포인트 이런 거 같구나라고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애들 약대 원서 쓸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상담 방법을 이제 약대 거로 선명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를 의학계열, 의예과, 치의과, 한의예과, 수의과, 약학과를 다 만들어서 상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상담하기도 편해요. 이제 정리할게요. 아무리 좋은 의치한수 약이라도 자퇴율이 높죠. 의학계열 자퇴하는 애들은 더 좋은 의학계열로 가려는 애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통계치에도 분명히 잘 안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의예과 다니다가 수학교육과로 가는 학생 신문이 크게 났어요. 그거 학생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적응이 안 되고 적성과 흥미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도 학과도 다니기는 힘든 거죠.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 학과이기 때문에 소명의식, 소명감을 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도 한번 읽어본 학생이 써야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학과인데 점수에 맞춰서만 쓰려고 하는 거는 이런 상담은 교사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시 모집 입학 결과, 정시 모집 입학 결과도 최근 3개년 결과가 다 나와 있고 특히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누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하지만 그래서 진로와 결합된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학계열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학과 진로가 섞여야 된다는 거죠.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인 겁니다. 진학 없는 진로는 또 공허한 거고요. 이 진로와 진학이 특히 잘 맞아야 되는 게 의학계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이 과도한 의학계열 열풍,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매우 유리해졌지만 이 의학계열 열풍도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의학계열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지역인재, 지방의 지역인재 의학계열 또 인기고요. 오히려 의학계를 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의학계를 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의학계열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정시 모집의 군별 현황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입학 결과의 어떤 성적대들,
예, 이 정도 성격대가 뭐 인제대 되더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는 해야 되는 암기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상담하러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진로와 결합된 상담을 하면 훌륭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학계열 상담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자분들 상담에 좀 유용하게 이 강의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